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박사입니다. 자,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내년까지는 경제적인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처음에는 V자형이나 U자형으로 해서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의 확산 속도가 주춤하지 않고 다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W자형, 소강 상태에다 지금 반등하고 소강 상태 반등하는 이런 W자형에 가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침체형인 L자형으로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유럽에서요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스웨덴에 대한 한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스웨덴은 인구는 한 1,000만 명이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4.4배고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5만 4천 달러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집단 면역이라든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사망자가 5만 명 이상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상당히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1869년 대기근 당시에 5만 5,431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150년 만에 최대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 지금 스웨덴의 상태입니다. 참고로 스웨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이 8만 7천 명 정도고요. 5,817명이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 3가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 성장률입니다. 마이너스 1.3%를 발표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참고로 올해 이제 2번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올 연말까지 0.5%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요. 지금 2분기에 지나서 이제 3분기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9월이 다가오는데요. 소비가 지금 부진한 상태가 계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3%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최악의 상태에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2까지 갈 수 있는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11월에 마지막 전망치를 발표하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호전적인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현 수준의 0.5%를 유지한다는 전망이고요. 여러분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수도권 중심에 계속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연준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제로금리 상태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지만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2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한 20년 주기를 보니까요. 1998년도에 마이너스 5.1% 이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97년 IMF 때 이후에 우리나라는 98년 마이너스 5.1% 이후 22년 만에 최저 수준의 지금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던 다음에 2009년에는 연간 성장률을 그래도 선방해갖고 0.8%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2021년에 예상되는 성장률은 한 2.8%가 될 거다 예상치니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게 이제 침체기에서 호전이 안 되면은 최악의 1%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유럽이라든가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몇 %에 완전히 역성장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방어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이 예상 외에 충격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돼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량이 예상보다 지금 둔화돼 갖고 이게 민간 소비 감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GDP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성장률은
계속 지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0.5% 유지 아니면 동결하기로 지금 돼 있고요. 참고로 이제 지난 3월에 임시금통위에서 0.5% 큰 폭의 인하도 시켰고요. 5월에도 추가 인하를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0.5% 상태를 갖다 더 낮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그러죠. 2022년까지 정책금리를 갖다 제로금리를 동결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지만은 우리 한국은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한국은 실효한 이하로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보다 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갖다가 계속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너무 낮아졌고 제가 그전에도 신흥공업국 같은 경우도 뭐 5%, 10% 금리에서 지금 뭐 2, 3%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주식하고 부동산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어서 뭐 그쪽으로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진짜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이제 200개국 이상 77억 명이 살면서 지금 모든 국가에서 지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영향을 갖다가 항상 보면은 불평등이, 그러니까 잘 산 나라, 못 산 나라, 또 혜택을 받고 못 받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알려진 5가지 불평등을 갖다가 유엔의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르스가 최근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에 폐해를 있다 해갖고 여기 발표한 키워드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녹지의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도심 생활을 하든 주변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 친환경적인 자연 산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을 있는 상태가 참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걷고 보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행을 간다든가. 근데 뭐 이제 항공사도 지금 이제 운항이 잘 안 된 상태고, 뭐 제 자신도 지금 1년에 뭐 비행기를 몇십 번씩 타고 한 2,000번 이상 탔던 사람이 올해 비행기 한 번도 못 탔습니다. 해외 나가면 뭐 자가격리 2주에 한국에 들어오면 2주니까 뭐 어떤 경제 활동이 지금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서울 도심에 있다가 강남이나 테헤란에 있다 보면 요즘 뭐 거리 이렇게 밀집 답답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카페를 좀 간다든가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대를 좀 피해서 조절한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진짜 도심 생활에 이 압박감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다양한 형태의 감금 폐쇄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녹지의 접근성이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뭐 코로나 블루다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는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연령층 그 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 도시 내 녹지의 접근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의 불평등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보면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국가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도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은 불평등 상태를 오히려 많이 있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료시설이라든가 잘 된 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쉽게 병원이라든가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산간 오지라든가 어떤 불평등한 지역,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디지털의 격차입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는 학교도 등교를 못하고 원격 조정이라든가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건 재택근무 또는 홈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있으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거리라든가 상대방하고 소통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SNS도 포함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IT 기술과 인터넷의 이용에 따라서 정보와 문화 활용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의 14억 4천만 명 다음에 13억 8천만 명으로 인구가 많은 이 국가인데요. 인도의 한 50% 이상, 6억 명 이상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 교육이나 근조 상태 이런 것이 집안에서 이제 업무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근무 환경의 격차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상태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러기에 가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보급과 활용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저숙련의 근로자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SNS,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갖다가 자주 활용하지 않은 현장의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으면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사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무 환경의 격차에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이 상황도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5번째는요. 장애로 인한 불평등입니다. 자, 영국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시각장애인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3분의 2는 폐쇄 조치 이후에 덜 독립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금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앞으로 자기가 혼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응 시기까지는 보살핌과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에 있어서는 거리두기 상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당분간은 그만큼 이 상태에 불평등의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3번째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요즘 올 들어서 계속 주목되고 있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2조 달러를 넘어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증권회사 주식 상장한 기업의 총 가치보다도 이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왜 애플이 여기까지 앞섰나 해서 한번 좀 제가 이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애플이 보니까요. 지난주 8월 20날 애플의 주가는 2조 달러를 기록을 달성해서 2,400조 원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날짜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오늘이죠. 8월 27일 날 현재 상태를 제가 지금 검색해서 보니까 애플은 시가총액이 2조 1,481억 달러입니다. 자, 우리 돈으로 2,547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일주일이 좀 지난 10일 사이에요. 보니까 2,400조에서 2,547조니까 147조 원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508달러 57센트고요. 이 상황이 이제 앞서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이제 작년 제가 12월로 기억하는데요.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주식을 상장할 때는 2조 달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는 쭉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수혜주가 아니라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데미지 영향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는 가스, 셰일 관련된 자동차, 그 다음에 비행기, 항공사, 여행, 숙박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았는데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주식의 가치가 지금 1,800조 원으로 1조 8천억 달러로 계속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2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규모는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니까요. 보통 한 1,8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 몇십 개의 회사들이 규모가 있죠. 큰 한국에 이제 시가총액에 등록된 기업들의 1,850조보다 뭐 200이 한 200조 원 이상, 200, 300조 원 이상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놀랄 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아람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줄어든 반면, 그러니까 당시 2019년 12월에 아람코가 주식에 이제 상장을 시작했을 때는요. 애플 시가는 1조 2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어갖고 최근에 아람코는 1조 8천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에 사실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도 7월 말에서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은 그냥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이 2018년 8월 당시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서 꼭 2년 만에 2020년 8월 21일 기점으로 2조 달러가 됐으니까 2년 만에 2배가 된 게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좀 많아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애플이 그냥 왜 여기까지 2년 만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더블로 올라섰나 한번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플은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주식 가치도 상승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애플 하면 뭐시죠? 우리 스마트폰을 갖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폰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도 이제 갤럭시를 통해서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이 등장했는데요. 플랫폼 회사로 변신한 것이 애플의 파격적인 혁신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데이터를 올해 보니까요. 600억 달러의 매출 중에 11%가 증가했는데요. 서비스 매출 15% 전년 동기에 증가해갖고 1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에서 22%에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서비스 매출, 음악과 동영상을 판매하는 아이튠즈, 앱을 판매하는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등을 갖다가 지금 계속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독형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애플 아케이트,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플러스 등도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제조회사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이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해서 가치를 확대한 것이 커다란 애플의 포인트라고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애플은요 6천만 대를 팔린 에어팟의 새로운 하드웨어 카테고리를 갖다 창출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보니까 기업은 고잉 컨선입니다. 계속 기업은 성장하면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매출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면요. 가치나 영업이익을 창출해 갖고 여기서 갖다가 소비자를 통해서 고객한테 좀 환원해주고 이거를 이제 사회적 책임 CSR이죠. 또 투자자들에게서는 이익이라든가 지분을 배당한다든가 많은 것을 좀 환원해 주는 게 기업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이 부분에 애플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1조 달러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는 하드웨어 제조 회사에서 소프트 서비스 창출 나가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가치와 변화를 혁신한 것이 결국은 기업의 가치 또 시가총액을 향상시키면서 많은 주주들의 투자가들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벌써 8월 달에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8월 들어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코너를 제가 아침에 한 5시 전에 일어나 갔고요. 5시 때 이거를 갖다가 방송을 하고 잠깐 좀 이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6시 때 이걸 갖다가 방송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조철이의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하고 월요일날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유통, 물류통, 소비통이 진행되고요. 제가 이제 아마 9월 달부터는 주말에 조철이가 보는 어떤 저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최고 경영자 시리즈하고 또 각 국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예를 들어 미국 하면 미국에 대해서 알기 쉽게 들려주는 방송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도 좀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